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엄마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특히 그 슬픔을 채 사귀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비였죠. 은주 씨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3주 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은주 씨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직도 국화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49제도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리본은 치웠지만 곳곳에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위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던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아직도 꿈만 같아. 문이 열리면 여보가 들어올 것만 같은데. 10살짜리 아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죠. 가끔 밤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주 씨는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 민수 씨는 3년간 암투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재발했고 전이 되었고 결국 그를 데려가고 말았죠. 은주 씨는 그 3년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항암 치료실의 차가운 의자, 링거 주사 맞는 남편의 손을 꼭 잡던 순간들. 은주야,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짐을.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준호도 있잖아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하지만 결국 작년 12월 민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힘들게 숨을 쉬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준호, 잘 부탁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민수 씨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자 은주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전히 남편이 옆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커피 2잔을 내리다가 멈춰 서곤 했죠. 한 잔만 있으면 되는데 습관처럼 2잔을 준비하곤 했으니까요. 저녁에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다녀왔어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준호는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가끔 아빠 방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은주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주 씨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았죠. 남편의 체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일째 되던 날 신우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은주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신우이 미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신우이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장례식 때와는 달랐습니다. 조문객의 슬픈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나 좀 들어갈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신우이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옳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네, 정리요? 동생 명의로 된 부동산 말이야. 그거 팔아서 나눠야지. 우리도 사업 자금이 급하고 어머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시잖아. 은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나누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이 아파트는 민수 씨가 15년간 대출을 갚으며 지켜온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전세로 시작해서 5년 뒤에 억지로 대출을 받아 매매로 전환했죠. 이게 준호 미래야. 준호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이 집이 미천이 될 거야. 은주 씨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암 선고를 받은 후 민수 씨는 더욱 집착하듯 대출을 갚았습니다. 당신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치료는 보험으로 커버하고 집은 끝까지 지켜야 해. 준호를 위해서. 그렇게 작년 가을 드디어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이었죠. 마지막 이체를 확인하고 민수 씨는 울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준호한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신우이는 그 집을 팔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건 안 돼요. 뭐가 안 돼? 옳게 현실을 봐. 혼자서 이 큰 집 어떻게 유지해?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잖아. 재산세는 또 어떻고? 그래도, 그리고 이게 옳게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가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미천된 거 기억 안 나나 봐? 은주 씨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까지 모두 합쳐서요. 형님, 그 돈은 3년 만에 다 갚았잖아요. 통장 내역 다 있어요. 그게 증거야? 그냥 생활비 보태준 거지. 빚 갚은 게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차용금 상환이었어요. 차용증이라도 있어?
없잖아.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가족끼리 그런 거 쓰면 서먹하잖니. 그냥 갚으면 되지. 은주 씨와 민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올케는 결혼하고 바로 직장 그만뒀잖아. 그 후로 10년간 살림만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케 재산이 돼? 준호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던 날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달려갔던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의 생일과 제사를 챙기던 날들. 명절 때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던 시간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웃으며 격려하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한 신우이의 말에 은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우이도 결혼해서 살림을 하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은주 씨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민수 씨는 준호가 태어난 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거야. 민수 씨는 그날 밤 은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꿈 꼭 이뤄주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수 씨가 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은 형님, 저는 이 집을 팔 수 없어요. 올케, 이건 제 남편이 준호를 위해 남긴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해요. 고집 피우지 마. 법적으로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신우이는 한참을 더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올케, 나중에 후회하지 마.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그때는 올케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신우이는 서류들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신우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돈은 얼마나 들까? 재판에서 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새벽 2시 은주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는 곳으로요. 사진 속 민수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암 선고를 받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건강하고 활기차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던 그때. 여보, 어떡해.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은주 씨는 사진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깰까봐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 씨는 남편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펜 꽂이에는 민수 씨가 즐겨 쓰던 펜도 있었죠. 그 펜으로 마지막까지 일기를 썼었습니다. 일기장. 은주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수 씨가 투병 중에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은주 씨는 그 일기장을 펼쳐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이, 두려움이,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3기라고 했다. 은주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서 그 충격을 감당했던 거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누나가 또 전화했다. 돈이 필요하다고,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은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도 신우이는 돈을 요구했던 거였구나. 대출을 다 갚았다. 15년이 걸렸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것이다. 준호 것이다. 안심이 된다. 페이지가 점점 뒤로 갔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두렵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아직 준호도 어리고 은주도 혼자 남겨지는데.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내가 떠난 뒤 아내와 아들이 겪을 일들이다. 누나가 재산을 노릴 거라는 걸 안다. 어렸을 때부터 누나는 늘 그랬다. 부모님의 사랑도 용돈도 모든 것을 자기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재산은 내가 아들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던 날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날들.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그 집에 담겨 있다. 여보, 미안해. 당신에게 이런 짐을 남겨서. 당신은 늘 강한 척했지만 나는 알아. 당신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데도 늘 나와 아들을 위해 웃어주던 당신이 고마워. 하지만 부탁해. 우리 아들만은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줘.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눈빛을 봤어. 진심이었어. 그 꿈을 지켜주고 싶어. 누나가 집을 팔자고 할 거야. 어머니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하지만 당신 물러서지 마. 당신은 약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준호를 지켜줘. 우리 아들의 미래를 지켜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곳곳에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글을 쓰며 울었던 것입니다. 은주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은주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로, 약한 사람으로 남지 않기로, 강한 엄마가 되기로.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주 씨는 부엌에서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문 쪽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신우이 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은 양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무슨... 거실로 가자. 할 얘기가 있어. 은주 씨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다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부동산 감정서야. 올케가 살고 있는 이 집 현재 시세로 최소 20억이래. 강남권이라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은주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장모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50%, 직계존속이 50%를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는 무슨 포기? 내가 왜 포기를 해? 우리 아들이 그 집을 장만하는데 내가 얼마나 보태줬는데.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20년 전에 다 갚았잖아요. 제 남편이 매달 갚았다고? 증거가 어딨어? 통장 내역 다 있어요. 결혼 초기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송금한 거. 그게 뭐가 증거야? 그건 생활비 보태준 거지. 빌린 돈 갚은 게 아니잖아. 은주 씨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차용금 상환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라고 우기다니.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마치 빗줄기처럼 거센 파도처럼 은주 씨를 덮쳤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봐. 내 동생 없이 옳게 혼자 이 집 지킬 수 있어? 재산세, 관리비, 아들 교육비 다 감당할 수 있냐고? 집을 팔아서 나누자. 어머니 목, 우리 목, 옳게 목. 이렇게 하면 옳게도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여유 자금도 생기잖아. 준호 교육비,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어. 요즘 다들 그렇게 해. 그리고 옳게도 일을 해야지. 아직 젊으시잖아요. 40대면 충분히 취직할 수 있어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주 씨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49일간 자신을 짓눌러온 무게, 혼자 남겨진 밤들, 아들 앞에서 강한 척하려 애쓰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워줘. 은주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옳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재산은 제 남편이 아들을 위해 남긴 겁니다. 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15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대출 갚으려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병원 침대에서 노트북 켜놓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옳게, 지금 시댁 어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재산분할 협의서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법적으로 하시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은주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송금 내역, 남편이 혼자 갚은 대출 내역, 시댁에 드린 명절 용돈, 경조사비 다 제출할 겁니다. 시누이 부부와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주 씨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시누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다시 오시려거든 변호사 데리고 오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주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은주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해지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다시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워서, 남편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책상을 어루만지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니 남편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서랍들보다 깊이가 얕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더듬거리자 바닥판이 움직였습니다. 비밀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밀번호 자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비밀번호? 은주 씨는 남편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0814 딸깍. 서랍 바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통장 내역서가 10년치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시누이에게 송금한 내역, 먼 친척들에게까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못 갔던 이유, 준호 학원을 줄였던 이유, 내가 파트타임을 더 뛰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두 번째에는 녹음 파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날짜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매제, 사업 자금 좀. 나중에 갚을게. 형님, 지금은 좀. 가족이 이럴 때 도와야지. 나중에 크게 되면 갚을게, 진짜. 라벨을 확인하니 2년 전 녹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10개가 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음 파일에는 법률 자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상속법, 유류분, 증여 기록,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내 경우 배우자 은주 50%, 자녀 준호 50%, 누나와 친척들은 법적 상속권 없음. 단 증여 기록으로 이미 충분히 받았음을 증명 가능. 남편은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은주 씨는 파일들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구나. 다음 날 은주 씨는 남편이 자문받았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기장, 서류 뭉치, USB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님이시죠? 네, 고민수 씨 부인이시죠? 남편분께서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이미 아시는군요. 네, 모든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분은 매우 꼼꼼한 분이셨어요. 10년간의 증여 기록, 녹음 파일, 심지어 가족들의 거짓말까지 정리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누이 분이 애 학원비로 받은 돈,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쓰셨더군요. 이 서류들이 그 증거입니다. 은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게다가 친척들은 이미 10년간 1억 원 이상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더 이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은주 씨의 집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신들의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은주 씨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시누이 측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상속을 논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증여 내역입니다. 시어머니께서 6천만 원, 시누이께서 2,300만 원, 기타 친척들에게 1,7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발적으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번 돈은 가족 거야. 당연히 나눠야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님, 애 학원비로 받은 2,300만 원, 주식 투자에 사용하신 증권사 계좌 내역도 있습니다.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푼도 안 갚으셨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이번에는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남편이 암으로 아플 때 왜 안 오셨어요? 가족이라면 왜 돈 이야기만 하러 오셨어요? 은주 씨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봉투를 뜯어 읽었습니다. 나, 고 민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첫째, 모든 재산은 아내 이은주와 아들 고준호에게 상속한다. 둘째, 지난 10년간 가족들에게 준 금액 총 1억 원은 생전 증여로 간주한다. 셋째, 만약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첨부된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은주야, 나가주세요. 6개월 후 법원 앞 계단에서 은주 씨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전액 귀속, 생전 증여 금액을 고려할 때 타 가족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 승소였습니다. 은주 씨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거지? 그래. 아빠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은주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은주 씨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 힘을 달라고,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를 잘 키우겠다고. 남편이 바랐던 대로 아이가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빗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은주 씨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를 만들며
천천히 자신의 삶을 다시 읽어나갔습니다. 가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고모는? 글쎄, 연락 없어. 엄마는 원망 안 해? 은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원망은 안 해.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대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아빠가 바랐던 것처럼, 그리고 엄마가 지켜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은주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떨리는 마음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주 씨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랐을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 민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지켰습니다.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준비해둔 것들로 아내와 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